노후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 연애는 몰라도 결혼 안 된다. 당연히 여러분 노후를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챙기는 것이 자녀의 미래 스펙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체질량 지수도 있고 차질량 지수도 있고 차입질량 지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체질량 지수는 우리가 얼마나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정상이냐 아니면 비만이냐 고도비만이냐 뭐 이런 걸 나타내는 지수잖아요. 차질량 지수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기 소득에 걸맞는 차를 타야 돈이 새질 않는다.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 자기 월 소득의 6개월 정도 되는 차를 이하를 타면은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게 이제 차질량 지수고 오늘 이야기하려는 차입질량 지수. 차입이라는 말이 이제 한문이라서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borrowing이라고 해서 돈 빌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차관 뭐 이러잖아요. 차가 이제 빌려온다는 거예요. 차용증 할 때 그 차자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오는 거. 그러니까 차입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는 총량이 자기 소득과 비례해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개월치 소득보다 더 큰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못 갚습니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월급이 500이야.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1,500만 원을 받았어. 이분은 집을 이사를 한다, 뭐 전세금을 뺀다 이런 일이 생겨서 갚는 거 말고 자기가 돈을 아껴가지고 갚아보자? 해보세요. 못 갚아. 그러니까 3개월이 넘는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세자금 대출이다. 이런 건 뭐예요? 원금이 보전이 되는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면은 집을 팔면 갚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현금 서비스, 그 다음에 카드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신용대출이 특징이 소비로 나가버린 대출이에요. 그죠? 없어진 대출이잖아요. 없어진 대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뭔 소리야? 3개월치 월급이면 3개월 동안 돈 안 쓰고 여러분 500만 원 버는 사람이 3개월 동안 500만 원 안 쓰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럼 50만 원씩 어떻게 아껴가지고 해가지고 뭐 하면은 금방 갚지 않겠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 소득의 3개월 넘는 대출을 갚지 못한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인지를 지금 보셔라.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지금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상당금리가 지금 8%까지 올라갈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반기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 금리 인상의 압박 요인이 생기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당장 금리 인상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정도만으로도 채권금리는 지금 상승하고 있고 금융채가 상승하고 있고 금융채가 상승하면 대출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제가 이제 노후 준비에 있어서 왜 차입질량 지수를 얘기했느냐. 노후가 되기 전까지 빨리 빚을 정리해라. 차입 질량 지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니 노후에 빚이 있어가지고 노후 생활이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도 빚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3개월 월 소득은 못 갚는다고. 근데 노후 준비하는데 이런 개념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빚부터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한테도 자유롭지 않은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이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결핍이 있었잖아요. 자라면서 어려웠단 말이에요. 198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아니고 그전 세대라고 하면 밥을 굶진 않았어도 저도 뭐 밥을 굶어본 적은 없는데 다 뭐 전 국민의 99%가 가난한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1960년대 초나 50년대 생분들 지금 여러분 부모님 세대 실제로 밥을 굶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지만 진짜 굶어요. 전 국민의 99.9%가 가난했다니까. 그런 세대는 경제관념이 꽉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 예를 들면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생분들은 어때요?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이나 그냥 다 해주잖아.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약해요. 기본적으로 결핍을 경험하지 않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경제관념이 사실은 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존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죠. 솔직히 이거는 뭐 우리 사회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키웠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의존형 인간들이 많습니다. 의존형 인간, 독립형 인간 중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결핍을 조금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 결핍이 경제관념을 뭐든지 다 해준다라고 하면 안 된다. 제가 얼마 전에 EBS 다큐프라임이라는 방송에서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백세부자라는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성세대분들이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잘 돼 있어. 자기 노후 준비를 했어. 근데 그 노후 준비가 어디서 다 무너지느냐? 자녀 결혼 뒷바라지 하다가 다 무너져.
1억 5천, 뭐 최근에 또 1억 5천까지는 또 증여세 안 물게 해줬잖아요. 비과세. 그건 좀 잘했다고 봅니다. 그건 잘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1억에 1억 5천, 2억을 밀어주면 노후 자금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근데 둘째가 또 가만히 있나? 나는 이러면 이제 둘째도 또 해줘야 돼요. 이러다 보면 노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야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 아빠가 그냥 땡볕을 내서라도 유학을 보내줄게. 이런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네가 A 학원을 다니고 B 학원을 너 B 학원 다니고 싶어? 그럼 다니고 싶어 그러면 자녀들은 당연히 안 다니고 싶다 그러겠지. 안 다니고 싶은 걸 보내면 어차피 성과 다니고 싶지 않은 학원을 다니잖아요. 어차피 성과가 없습니다. 괜히 이건 헛돈 쓰는 거거든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보낸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뭔가를 해주더라도 자녀들한테 무언가를 경제적 지원을 해주더라도 조건이 딸려 있어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자, 대학까지만 일단은 뭐 너 경제적인 기본적인 건 지원해주겠다. 다만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아예 얘기를 하세요. 노후 준비. 그러니까 대학교를 들어가면 그래 첫 번째 등록금 입학금은 줄게. 그 다음에 너가 대학생이면 성인 아니에요. 성인이죠. 그러니까 성인이 사회인이죠. 네가 요즘 얼마나 아르바이트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학자금 대출 얼마나 좋은데도 엄청 저금리로 그것도 한참 천천히 갚을 수 있게 만들어준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안 받아? 나는 학자금 대출 안 받는 건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거를 해라. 나중에 엄마 아빠가 너무 여유가 있어서 뭐 갚아주거나 아니면 뭐 등록금을 대줬다. 뭐 그런 건 나쁘진 않은데 처음부터 해주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야 독립형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새로운 직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직업이 바로 전업 자녀잖아요. 돌아온 캥거루족이 나가지도 않고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엄마한테 생활비도 한 푼 내놓지도 않고 방 청소도 안 하고 뭐 아무데나 그냥 그 정리 정도는 안 하고 먹고 자고 이런 자녀들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하시면 이건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갈등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는 부모님 몫인 거예요. 왜 자녀가 그 뒷바라지를 대학교까지 결혼까지 시켜줘야 될 무슨 뭐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상충되는 세대 갈등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 노후를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지금 자녀들이 결혼 시장에서 결혼하기가 요즘 어렵잖아.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만남보다는 뭔가 이렇게 결혼 정보 회사에서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또 많고 또 그게 또 나쁘지가 않은 게 굉장히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원하는 조건들을 잘 맞춰서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스펙을 5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스펙 5가지가 뭐냐? 뭐 안 보는 건 이거는 안 볼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직업이 뭐냐, 연봉은 어느 정도 되냐, 뭐 학교는 어디 나왔냐, 그 다음에 외모가 어떻게 되냐. 이거 안 보겠어요? 이런 얘기 한다고 너무 좀 그렇다. 아니 안 보겠냐고. 이걸 안 볼 수는 없잖아. 직업, 연봉, 학벌, 외모 보죠. 마지막 5번째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노후 준비 여부. 앞에 4가지가 다 통과돼서 연애를 시작을 했어. 결혼 얘기가 나와. 근데 딱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그러면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안 된다. 나는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노후 준비는 뒷전이고 그냥 어떤 식으로든 자녀 뒷바라지에만 매몰되어 있으시면 자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녀를 의존형 인간으로 키우면서 뭐 자녀는 뭐 조금 뭐 스펙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자녀가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어. 배우자한테. 미래 배우자한테. 왜? 너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낙tok 보니까 니네 부모님은 너 뒷바라지 하느라고 돈 하나도 없고 나는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충되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선을 그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후를 챙기는 것이 자녀의 미래 스펙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 놀라운 진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어쩔 때는 저도 그래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나쁘지 않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자꾸 몸이 어디가 아프고 옛날만큼 체력이 안 되고 이럴 때마다 참 늙는다는 건 참 정말 서럽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사람은 어쨌든 간에 30대, 40대 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신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에서의 가장 그 전성기라고 봐요. 정신적인 건 한 50대? 근데 60을 넘어가고 70으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체력도 체력이지만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마트하지 않다는 거지. 어쩔 수 없어. 인간이 뇌도 늙으니까. 그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이죠. 이게 좀 슬픈 이야기 같지만 어쩔 수 없는 진실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친구, 배우자, 자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나한테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50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생각을 했는데 뭐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이제 정년퇴직 문턱에 딱 들어서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나는 게 내가 이 상태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 소득이 너무 줄어들게 되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 주변에서 나오는 유혹이 창업의 유혹입니다. 근데 그 창업이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야 이거 한번 해봐 너무 괜찮아. 그러면 이게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인데 이제 이게 창업하고 투자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약간 창업이 투자처럼 되는 거죠. 투자처럼. 창업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고. 근데 누가 이 얘기를 해준다?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안 믿으려고 했는데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얘기해준다. 투자 같은 경우 어때요? 투자 같은 경우 최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자산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포모가 있었잖아요. 포모. 요즘 뭐 삼전 하이닉스 안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다. 뭐 포모가 많다 그러지만 사실은 삼전 하이닉스 있는 사람도 포모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내가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것도 또 굉장히 고민이란 말이에요. 뭐 그 고민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점심시간에 만나서 뭐 얘기 나누다 보면 뭐 몇백 프로를 먹었네. 실제로 몇백 프로 올랐어. 1년 전에 비해서 삼전이 뭐 600, 700%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거의 900% 올랐으니까 진짜 1년 전에 말이죠. 사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겠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진짜 막 마음이 진짜 그렇다. 이럴 때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내가 만약에 퇴직 시점이야.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 근데 주변에서 막 이런 수익률 얘기할 때 그러면 삼전과 하이닉스 그 다음으로 오를 주식이야.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삼전과 하이닉스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 말에 그냥 딱 꽂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노후 자금을 그런 데다가 투자한다.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하나의 어떤 리스크로 나한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2년 전 자료에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주 47%가 10주 미만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소액 주주가 더 오히려 늘었어. 그래서 지금 55%가 10주 미만, 심지어는 85%가 100주 미만. 그러니까 거의 주주들 중에 한 10%, 15%만이 이 엄청난 수익률 상승에 의미 있는 자산이 성장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물론 뭐 자산이 성장하는 거긴 한데 그렇게 그닥 뭐 인생을 바꿀 정도의 사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친구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이 해주는 조언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잘 들어야 되는 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배우자 얘기했잖아요.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와 잘 지내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결혼하고도 자꾸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황혼 이혼율이 2024년도 통계를 보니까 전체 이혼의 거의 20% 가깝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쌍이 결혼하면은 그 중에 한 쌍 가까이가 30년 이상 살시던 30년 이상 사셨는데 왜 이혼을 할까? 그때 되면은 뭐 사실 뭐 성격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 하기는 30년을 살았는데 성격 안 맞으면 이제 알았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다 성장했을 거고 이제는 뭐 각자의 또 이런 게 있을 텐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배우자와 나이 먹어서 노후에 60, 70, 80 될 때 사이가 좋은 것은 그거는 축복입니다. 왜냐? 불협화음이 나고 화목하지 않잖아요. 비용이 발생. 불화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불화 비용이 뭐냐? 쓸데없는 에너지가 나가게 된다. 그 에너지가 다 비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최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귀책 사유가 아주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재산 분할이 5대5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5대5냐? 내가 평생 동안 벌어가지고 지금 말이야. 이 재산 내가 외벌이로 일군 건데 어떻게 5대5냐? 이렇게 판사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재산이 한 20억, 30억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안 살았거나 이러면 뭐 당연히 그 재산에 대한 기여에 대한 그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지만 재산 20, 30억이 아니면 결혼 생활 10년 이하가 아니면 그냥 다 5대5예요. 외벌이를 하셨든. 내가 지금 5억, 6억 정도 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두 분이 화목하게 잘 사셨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그냥 싸워가지고 황혼 이혼을 해봐. 그러면 2억 5천씩, 그럼 뭐 5억 6억짜리가 또 5억 6억에 팔리나 또. 그렇게 되면 갑자기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가까운 지인, 친구,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노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두말하면 잔소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건강 리스크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강이 전 연령대에 걸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겠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노후는 뭐 아무리 돈이 많아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친구, 배우자, 건강 이런 리스크에도 신경을 쓰시는 게 돼야 된다.